안녕하십니까. 비판과 대한 TV의 곡학아세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대담을 나눌 서성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장님. 서 교수님, 요즘에 사실은 우리나라를 전국을 뜨겁게 일구는 이슈가 있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이신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딸 조민의 뭐냐면은 고등학교나 이런 다니면서 스펙을 쌓아가지고 대학을 입학한 과정, 또 그 이후에 장학금 이런 문제거든요. 혹시 자녀 대학생, 고등학생 있으시죠? 예, 저도 대학생 딸 하나와 또 지금 고3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딸 둘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구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말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걸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교육을 투자를 하고 또 도와주고 있는데, 일부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사회적인 편법을 통해서 시험 한번 제대로 보지 않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또 대학원을 옮겨가지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혹함과 곤혹함을 느끼고 이 자녀들한테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 조민 학생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조민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2008년도에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여름방학 때 2주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소에 들어가서 이제 인턴십을 했거든요. 네. 인턴십을 한 뒤에 이제 그 결과를 했다 그러는데 그 지도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예. 그 논문을 보니까 2008년도 12월 11일 날 제출을 해서 2009년도 3월 20일 날 억셉트가 됐어요. 예. 그런데 그 조민 학생이 2008년도 여름방학 때 인턴십을 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논문은 특히 정부의 어떤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 2년 정도의 연구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조민 학생이 참여한 2008년도 여름경에는 이미 논문의 틀이 다 완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 논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지도교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주관하겠죠.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 연구자가 당연히 제1저자가 된 겁니다. 서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연구 논문은, 특히 의학계통의 논문은 공동저자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다른 공동 저자들은 그렇게 주목을 못 받습니다. 제일 주목을 받는 분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제1 저자고, 예. 하나는 교신 저자. 예. 책임 두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1 저자는 제일 앞에 이름을 올리고, 교신 저자, 책임 저자는 제일 끝에 이름을 올립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중요도도 낮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대학에서 이제 요즘에는 대학원생들이나 또는 교수들의 연구심사 평가를 할 때 논문에 실렸느냐, 이름이 올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1저자 또는 교신 저자로 쓴 논문이 몇 개가 돼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심사평가하거든요. 거기서 또 하나는 이 실은 논문의 저널이 SCI 등재 저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SCI라는 것은 Science Citation Index, 즉 과학 인용 지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논문집이라는 얘기라고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렇습니다. 학술 전문 잡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 결과를 심사평가할 때 SCI급의 게재를 했느냐 아닌에 따라 가지고 SCI급이 아닌 건 사실상 요즘엔 대부분 인정을 안 해버려요. 점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게끔 되어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수준 높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저널에 2주 동안 인턴으로 참여한 학생이, 그것도 뭐냐면은 일반 연구가 아니고 의학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제1 저자로 등재했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규정행위입니다. 저도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여름방학 인턴 2주간을 해서 이런 SCI급 학술 논문의 제1저자가 과연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굉장히 궁금하고요. 대부분의 학계와 의료계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뭔가 믿기지 않는 뒷배경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인턴을 주관한 당국대 의대 교수가 당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다니고 있던 한영외고의 같은 학부모였다. 학부모들끼리 약간의 협작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외국 유학을 보내거나 국내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스펙 사형으로 했다. 이런 비판을 조금 받고 있거든요. 우리 총장님 보시기에는 그건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예. 그리고 교수들이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사실상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고 이 학생이 또 하나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은 공주대학교에서 2009년에요. 그 경우에는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냐면 여름에 인턴을 해가지고 또 그 연구에 참여해서 8월 2일에서 8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있는 학회 공동연구자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프로시딩이라 그래서 이제 연구 계획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회하려면은 그 프로시딩에서 연구의 어떤 초록들을 갖다 모아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등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민 학생이 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초록은 일반적으로 학회가 실제로 진행 계획이 개최되기 한 4개월 전에 이미 사진에 봤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 2009년도 한 4월쯤에는 초록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거기에 조민 학생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공주대학에서는 8월 달에 방학 때 참여했다 그러는데 근데 4월 달에 이름 올렸다? 그것도 명백히 잘못인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명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아니 그 3월 달부터 그 학기에 같이 이제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서울도 아니고 공주에 있는 대학에 연구 실험에 어떻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제 학회지가 게재된 대한병리학회 또 그리고 당국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 해당 교수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당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왜 이 고등학교 2학년이 제1저자로 이름이 올라가게 된 건지 경위에 대해 가지고 밝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조사 결과 이게 부정적인 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논문이 취소되게 되면은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고를 다녔는데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계 진학이 아닌 다른 과를 진학하게 된 거죠. 그럼 만약에 고대 입학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총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의학 저널에 이 논문이 취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건 연구 윤리의 위반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 조민 학생은 이 여러 가지 인턴에 참여했다든가 이런 연구에 참여한 것도 논문을 발표한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자기 소개에서 썼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쓴 것을 고려대학교 입학에 자기 소개서에 아마 써서 제출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입시 서류를 받을 때 항상 공지합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입학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을 경우에는 합격을 했다 할지라도 입학은 취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학생의 고려대학교 입학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고려대학교 2010년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는 수시 전형에서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능도 보지 않고 면접을 봐가지고 서류 전형을 합격을 했는데 그러면 이 논문이 합격에 상당한 기여를 많이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기여를 했건 적은 기여를 했건 이 논문이 만약 허위로 밝힌다 그러면 그의 중요도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자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보도되는 거 보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입시 자료는 보존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폐기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은 대학에서 요즘엔 아날로그 시대에는 이제 어떤 서류를 다 받으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심사할 때는 개인의 어떤 인적사항을 가리고 심사위원들이 그걸 일일이 봐가면서 이제 심사평가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예. 디지털 시대에는 서류를 받으면 물론 서류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 예. 보관이 엄격하게 합니다. 예. 받으면 뭐냐면 그걸 다 스캔을 합니다. 예. 스캔을 해서 파일을 보관을 해요. 예. 파일을 보관한 뒤에 심사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심사위원들이 일정 그 어떤 지역 안에 가서 이제 뭐냐면 모니터에 그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를 모니터에 띄워줍니다. 예. 띄워주면 그걸 보면서 이제 심사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뒤에 그 결과는 다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하드 카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지나면은 워낙에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보관할 수가 없어요. 예. 하지만은 이 디지털로 보관된 거, 이 파일로 보관된 거는 부피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분명히 고려대학교 어딘가는 그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도 딸 대학 입시 때 원서를 내는 거 보면은 옛날같이 종이로 써서 내지 않고 전부 다 그 UA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어딘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거의 그렇게 합니다. 예. 만약에 조국수 후보자 딸이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1년 반을 거쳐가지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만약에 대학교 입학이 취소가 되면은 대학원 입학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즉이 당연한 거죠. 예. 대학에 입학이 취소가 되면 대학 졸업은 당연히 취소가 되고, 그 예. 졸업을 근거로 해서 의전원에 갔는데, 그건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어떤 분이 그 TV에 나와가지고 정유라 문제와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정유라 이제 최순실 씨 딸 그 이대 부정 입학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 경우에 그 정유라 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뭐냐면 그때 수시가 원서 접수 마감이 9월 초였어요. 예. 그리고 면접이 뭐냐면 한 달 정도의 어떤 서류 정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초에 면접을 합니다. 근데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 9월 아시안게임에서 말 9월 20 며칠인가에 아시안 게임에서 실제로 금메달 땄어요. 예. 그런데 원래 규정상 뭐냐면은 원서 접수 전에 수상한 것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부정이 돼가지고 이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장이 하고 입학처장 그리고 뭐 학장 뭐 해서 여러 교수들이 다 사법 처리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마 사법 처리 대상은 안 될 거예요. 고려대학은. 왜냐하면은 그 서류는 믿기 때문에 서류의 어떤 신뢰성을 담보하고 그 담보성 하에서 심사평가하기 때문에 서류 작성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자가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또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만약에 이 조국 후보자 딸이 이렇게 우수한 논문을 쓸 실력이 되면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가서 2번을 유급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유급할 수 있으며 또 유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6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그 장학금을 수여한 교수는 또 다른 자유로 고위직으로 승진을 해가고 또 조국 후보자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1년 한 학기 반 정도 다녔는데 2학기 다 장학금을 401만 원씩 해서 802만 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대학교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만약에 진짜 가난한 집 학생이고 이러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은 성적도 우수하지 않고 그리고 집에 돈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된 거죠, 총장님? 저도 교수를 30년 하고 총장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자, 환경대학원 같은 경우에 거기 가서 저도 이제 한 과목을 들었다 그래요. 예. 그 두 번째 학기는 이제 의전원 가려고 듣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환경대학원에 왜 가는지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환경대학원 같은 경우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입학을 해서 뭐냐면은 부산대학교 의전을 가기 위한 하나의 그 발판으로 활용한 것 같은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왜냐면 다른 학생들 입학 기회를 박탈하고 자기 갔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가면서 거기에서 400만 원씩, 자꾸 400만 원은 적은 거 아닙니다, 한 학기에. 그걸 2학기나 받고, 또 그냥 떠나고, 또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공공장학금이 아니고 사설장학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융통성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기껏 해봐야 한 학기 받고 말았는데 네, 조국 수석의 그 딸 같은 경우에는 그 6학기를 받았다? 3년 동안 계속해서 받았다는 거죠.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현상입니다. 이런 그 뭔가 보이지 않는 불공정과 편법, 할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게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총장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조국 후보자, 그 다음에 조국 후보자의 부인도 대학 교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그것도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지도층, 또 특히 조국 후보자는 대학 다닐 때, 또 대학 교수할 때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그렇게 그걸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데 이런 위선적이고 이율 배반적이고 또 이중적인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이 더 곤혹스럽고 더 자괴감이 드는 거 아닙니까? 더 분명하죠. 사실은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제가 보기에도 정말로 사회의 어떤 부정과 부조리와 또는 그 가진 자들의 전행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그걸 갖다 욕했거든요. 그런데 뒤져보니까 본인이 한 짓은 세상에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생각해 보여도 누구보다도 더 심하게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 큰데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하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저녁에 촛불 집회를 했죠. 그런데 이제 28일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학생회 주관으로 촛불 집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의 분노 이거를 현 정부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나 조국 후보자는 계속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사퇴도 없고 지명 처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국 수석이 물러나야 된다.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총장님도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처음에 지명됐을 때 8월 9일날 지명되는데 그 뒤에 한 10한 5, 6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지명을 찬성하는 여론이 좀 높았어요. 한데 최근에 이 사건, 특히 딸 문제가 적나라하게 불거진 뒤에는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넘쳐나는데요. 특히 중앙일보 긴급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3, 24일 날 조사를 최근에 한 했는데요. 거네요. 1000명을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임명 찬성이 27.2%, 반대가 60.2%, 모름, 의구응답이 10.6%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요. 근데 그거는 남자, 여자 차이 없고요. 60% 정도 반대가 연령별로도 특히 20대가 찬성이 16%, 반대가 68.6%가 됐습니다. 20대가.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말할 거고요. 그러니까 30대가 특히 40대가 그래도 찬성이 가장 높은데 42.6%대 반대가 50.9%입니다. 연령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특히 직접 피해를 받았던 20대들, 그러니까 가장 분노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부모 세대가 되는 50대, 60대들이 이 불공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념 성향별로 봐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찬성이 44.9%, 반대가 47.9%. 소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반대가 더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뭐냐면은 이 조국 후보자의 어떤 이러한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최근 거를 보면은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거를 보면은 데드크로스가 됐잖아요.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 부정적 평가가 뭐냐면 50.4%가 됐고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긍정 평가가 46.2%가 됐거든요.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조국 후보자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좀 있지만은 그중 특히 이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자식의 대학 입학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국민들의 명령을 이제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느냐 사퇴하지 않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사회적 원칙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하고 뭔가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자, 조국 그 후보자의 이 경우에 그 논리를 대입하면 답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만 하죠. 예, 감사합니다.